시옷 인스티튜트.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플립러닝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오프라인으로 대부분의 강의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요즘에 또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강의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통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온라인을 그 줌이든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방을 만들기보다는 제 강의를 담당하고 계신 그 부서나 기관에서 온라인 강의를 설정해서 이제 저에게 제가 들어왔을 때 저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세팅하기보다는 기관에서 이미 설정되어 세팅되어져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워포인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이 좀 진행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밖에 수업을 할 수 없을까? 프리젠테이션을 공유하고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답을 얻고 이런 피드백을 주는 형태의 수업으로밖에 진행이 안 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플립 러닝에서 정답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방식을 찾았는데요.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강의를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수업 내용이라든지 강의 내용을 좀 설계하는 것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 그 설계 방법에도 좀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금은 색다른 융합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강의에 있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다가 온라인으로 되었을 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되었을 때도 서로 어떠한 갭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현재 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이 플립 러닝에 대한 교수 학습 모형을 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잘 넘나들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대학원 강의를 좋아했던 이유가 이 플립 러닝을 공부하면서 또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대학교 때는 아무래도 일방적인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교수님이 앞에서 책을 선정해주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뭐 실습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좀 일방적인 강의, 일반 보편적인 그런 강의 형태를 취했다면, 대학원에서의 제 이제 대학원 수업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이 책을 이제 책이든 뭐 학술지든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해 주시는 데까지는 똑같은데 그 책이든 학술지의 챕터를 나누어서 그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듣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선생님들끼리 챕터를 나누어서 사전에 그것을 챕터를 맡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교수인 양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후에 토의나 토론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챕터를 맡은 사람만 수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챕터를 모든 그 참여 학습자들이 다 집에서 읽어온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색달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그냥 뭐 수업을 들어야지 하면서 들어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나왔다면, 대학원 때는 그래도 오늘 무슨 내용을 하겠구나 하고 들어갔다가 발표를 들어보고 이 내용이 이 내용이었는데 내가 좀 부족한 점이 이런 부분이 더
이해가 안 됐었구나라는 점을 확인하고 다시 나오는. 그러니까 근데 그 두 개의 수업을 비교한다면 사실 전공에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두 개의 수업을 비교한다면 저는 제가 그 대학원에서 배웠던 형태의 수업처럼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었더라면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동기는 부여되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강의는 이 플립러닝을 통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해서 강의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설계 중인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아주 자세히 아는 모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먼저 제가 지금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모형은 파트너라는 교수학습 모형이에요. 이 파트너라는 모형은 각 단계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스캠퍼랑도 같은 그런 형태죠. 스캠퍼도 S, 뭐 substitute, 뭐 그 다음에 C, combine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모형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파트너 모형은 P는 preparation이라는 준비라는 그런 단어의 약자고, A는 assessment라는 평가, 네, 그리고 사정이라는 단어의 약자고, 그 다음에 R은 relevance라는 관계성, 그 다음에 연계성에 대한 약자고, 그 다음에 T는 team activity라는 팀 활동에 대한 약자고요. 협력 학습에 대한 약자고, 그 다음에 N은 nerve lecture라고 해서 요약하는, 그리고 핵심을 좀 도출하는 그러한 영어의 약자고, 그 다음에 E는 evaluation이라고 평가라는 단어의 약자고, 마지막 R은 reflection이라는 성찰, 반성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사전 단계 사전학습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연계해서 협력해서 핵심 요약으로 짧은 어떤 강의를 하고 평가를 해서 사후 성찰을 하는 이러한 한 7개 정도의 단계를 과연 저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이 의무는 이제 어디로 이제 흘러가냐면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융합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융합이라는 교육의 그 세션이나 그 파트들이 모든 그런 융합에 활용되는 특정 영역들을 제가 다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기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예술과 그 다음에 과학의 융합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술 전공일 수는 있겠지만 또 과학 전공이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융합교육을 진행하기가 그래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플립 러닝인 파트너 교수학습 모형을 도입을 한다면 보다 교수가 메인이 아닌 교수도 그 수업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지만 플랫폼은 정해져 있고 교수가 준비해야 될 어떤 내용들은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 안에서 교수도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하는 그러한 어떤 융합교육의 장에서 저는 이런 파트너 교수학습 모형 같은 플립 러닝 형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지금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데, 플립 러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한 플립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 플립 러닝은 혁신 교육 방법론으로 평가되고 있고, 뭐 한국과학기술원, 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이런 대학교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대표적인 플립러닝의 수업 설계 기법이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에디 모형과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야기한 파트너 그리고 어슈어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플립러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좀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그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으로, 이 학습자가 수업 전에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을 해서 수업 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교수학습 방법인데, 목표는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플립러닝이 기존의 강의식 수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교육적인 어떤 효과와 효율성이 증대되고, 그리고 교수자의 생산성까지 향상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파트너 교수학습 모형에서 사전 단계, 사전학습 평가, 사전학습 연계, 그 다음에 발표 토론 및 협력학습, 핵심 요약 강의, 그리고 평가, 그리고 사후 성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플립러닝의 설계 모형인 이 파트너 모형을 하려면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수업에 대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제공을 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그 다음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집에서, 좀 충분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플립러닝의 이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의 설계가 저에게는 좀 맞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영상이 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도 학습 내용의 목표가 50분 수업이라고 봤을 때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에 따른 더 필요한 영상 같은 것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링크를 통해서,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뭐 조금 정리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제가 맡은 이런 융합교육 같은 강의에서 사전학습으로 1차 시부터 12차 시까지 내용을 쭉 설계를 했을 때 1차 시는 이걸 배워야 되고 2차 시에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전체 교육과정 틀 안에서 각 차시마다의 어떤 내용을 이 파트너라는 모형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매 차시마다 이 파트너라는 교수학습 모형을 계속 진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의 파트너 교수학습 모형을 대입을 하는데, 그 대입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 단계와 사전 학습 평가, 사전 학습 연계, 그리고 발표 토론 학습, 협력 학습, 핵심 요약 강의, 이 평가, 이 성찰이라는 것이 7가지를 그 수업 내에서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수업은 4번째 단계까지만 하고 그 뒤 이어서 다음 수업에서 또 3개의 단계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파트너 모형이라는 게 하나부터 끝까지 뭐 이 7단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4단계까지, 어느 날은 5에서 7단계까지, 어느 날은 1에서 7단계까지 다 이런 식으로 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이 플랫폼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위치시키는 그러한 형태로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전 단계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습을 위한 수업 자료원을 이제 제공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뭐 블로그든 아니면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밴드든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든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거기에 넣어 놓고, 그리고 1주차 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발표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울 건데 이런 내용에 대한 그 학습의 틀은 이거고, 그래서 너네들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을 오늘 나눠보자 라는 시간으로 1차시, 2차시를 보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사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저는 어떤 내용을 오늘 학습할 건데 그 내용에 대한 기본 틀은 이거다, 그리고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챕터를 담당한 학습자에게 이제 권한을 넘겨서 내용을 들어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친구가 있다면 얘기를 더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토론을 해보고 협력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결과를 도출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어떤 강의 내용으로 앞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오늘의 우리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 그 다음 활동을 통한 또 사전학습에 대한 안내,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의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뭐 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학습자들이 굉장히 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맡은 융합교육같이 뭔가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 혹은 메이커를 좀 지향할 수밖에 없는 수업에서는 이러한 퀴즈 형태나 이런 것들의 빈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위한 플립 러닝을 설계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퀴즈 형태나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 형태의 수업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 중에서는 앞에서 제가 이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꼭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날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배워야 하는 어떤 범위는 여기다, 이것만큼은 꼭 배워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염두에 두면서 수업에 참여하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게 좀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이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디자인 띵킹의 단계를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고 기법을 적용한 여러 가지의 그 아이디어 산출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충분하게 협력해서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섯 번째의 핵심 요약 강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재정교화해야 하는 어떤 그런 내용, 그리고 핵심적으로 필수적인 내용 중에서 빠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 제기를 통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평가 같은 경우에는 매차시 한다라기보다는 어떠한 특별한 챕터가 끝나는 마지막에 성찰 정도로 간단히 해볼 수도 있고 전체 활동이 끝났을 때 이러한 퍼센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뭐 학업 성취도 측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이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학습 성과에 대한 자기 성찰은 매 차시마다 학습자가 자동적으로 좀 임해야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아닌가. 아주 간단하게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한 점, 그리고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추가 보완해야 하는 그런 점들, 그런 점들을 꾸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 수업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이제 고등학교 수업 설계에 대한 내용에 좀 빠져 있어서 고등학생을 계속해서 이제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수학습 모형인 파트너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처럼 융합교육 그리고 고등학생 이상의 대상의 어떤 그런 교육을 설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